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게시판에도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들이 매일 수백 건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당 대선 주자들도 성난 민심을 의식해서 언행을 자제하면서 내분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월권 및 공정성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이제 두 달에 걸친 치열한 후보 경선을 관리할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를 경선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선관위를 띄우면 이달 말 경선버스가 순조롭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것 같습니다. 2, 3일 정도 최고위 모두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가 내부 총질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당 분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자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을 사귀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경선 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 버렸고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의자를 부셔버린 상황이라고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일부 캠프 반발로 후보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바뀌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사퇴한 데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토론회는 박진원 등 주목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경준위의 요청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 나는 토론회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란의 불씨를 제공한 무리한 토론회 기획 책임을 물러난 서병수 경준위에 떠넘겼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특정 캠프가 토론회를 빌미로 자신을 때리고 리더십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은 당규되어 없는 경준위를 만들고 경준위가 선관위가 해야 할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일부 후보뿐 아니라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까지 월권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녹취록 파문,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른바 저거 논쟁으로 당대표 본인뿐 아니라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지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가벼운 처신과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은 물론이고 자신의 우군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조차 말을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대선 승리라는 큰 목표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서병수 경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SNS 정치, 잦은 언론 인터뷰를 줄이고 후보 캠프 당 의원들의 발언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30대 영선 대표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대표가 2달여 만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대표 당선 후 따릉이 출근,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2030 세대 당원 가입 증가 등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선 국면에서는 당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당 대선 후보들을 띄워주는 조연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연 자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물려주기는커녕 이 대표 자신이 모든 경선 과정을 주도하면서 감독과 주연 자리를 차지해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지고는 못사는 공격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대표 경선에서 예상밖 승리를 한 경험을 과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따라주지 않느냐는 식의 이른바 독불장구식 태도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다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유력 후보가 입당한 뒤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후보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 밖에 있을 때는 30% 이상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20%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10%대까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과 주목도 줄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발 갈등이 부각되니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입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공연히 조기 입당을 했다는 후회가 들 법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빨리 안 들어오면 경선 버스를 그냥 출발시키겠다고 윽박질러서 조기 입당했더니 들어오자마자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슨 속셈으로 조기 입당을 재촉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상대당 후보 비판보다는 오로지 윤석열 주저앉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의 준비 부족도 없지는 않지만 공직에 있었던 정치 초년생에게 정치 대선배로서의 아량이나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식으로 울타리에 가두었으니 당해보라는 심사인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면서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무너지면 지지가 홍준표, 유승민에게 돌아갈까요? 공멸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윤 전 총장을 죽이려는 여권의 이관계에 넘어가는 꼴입니다. 오죽하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고 일가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대표가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갈 생각과 역량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앞에 닥친 경선 버스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30, 3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선관위가 구성돼야 하고 26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3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부터 20회에 이르는 토론 일정, 선관위와 당대표의 압박 면접,
당 검증단의 검증 작업 등 후보들 간 이해관계를 엄만히 조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대표 정치력 발휘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공정한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정치 리더십 발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경선 버스의 운전대를 뽑아가 버렸다는 이 대표 발언을 보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으니 잘들 해봐라. 운전대 없는 경선 버스를 몰고 가는지 보자는 식의 오기가 발동한 모양입니다. 내 협조를 받으려면 머리 숙이고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야 할 경선버스가 정지 신호에 걸린 양상입니다. 이준석이 신호등을 멈춰 세웠습니다. 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질서 있게 치러지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 정권의 숱한 실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무도함에 질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차기 정권을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쪽에 10% 이상 높게 나오는 것이 반증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당내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서 그 차이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은 엄청난 돈을 풀어대면서 사실상 매표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론시장을 장악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해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말 터져 나오는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대신 윤석열 처가수사, 최재형 고발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경선마저 엉망이 된다면 민심이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권 교체마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가 정권 교체의 최대 걸림돌이다, 계륵 같은 존재다라는 당 안팎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탄핵이나 비대위 구성과 같은 선을 넘은 추측성 관측이 일각에서 흘러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배제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당을 더욱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달리 뼈쳐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대표와 대선 후보 모두 한 발씩 물러나서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대의 앞에 겸손하게 협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정권 교체 이상 더 절실한 시대적 과제는 없습니다. 대선 후보든 이 대표든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힘겨루기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며 당 주도권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각계의 쓴소리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한 저신을 해주길 바라고 처음처럼 변화된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권면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